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떼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천사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주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쌩글거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모들의 최대 골칫거리인 아이들 떼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떼쓰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도 징징거리고 울고 매달리고 소리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 진료실에 들어와서도 다른 사람 눈치 같은 것은 볼 생각도 없이 때를 씁니다. 보고 있는 저희 머리가 지근거리고 아플 정도입니다. 떼쓰는 아이들 돌보는 부모는 정말 황당할 겁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아이들이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떼쓰는 아이를 달래보기도 하고 무시해보기도 하고 야단도 쳐봐도 결국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 후에야 울음 그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부모가 무슨 죄진 거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떼쓰는 거 다 이유가 있답니다. 때를 써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아이들은 때를 쓰기 마련입니다. 안 된다고 한 것을 때를 써서 얻든지 아니면 때를 쓰면 더 쉽게 얻든지 하면 아이들은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 쓰는 거 고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는 때 써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면 됩니다. 참 쉽죠. 실제로 때를 별로 쓰지 않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때를 쓰지 않고 때를 써야 할 필요도 잘 못 느낍니다. 예전에는 부모에게 때 쓰다가는 야단 맞거나 한 대 얻어맞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처럼 시도 때도 없이 때 쓴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른 집에서 어린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애 버릇없이 키운다고 뭐라고 말들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때 쓰는 아이들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 아이 키우기도 쉬웠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때 쓰는 거 고치는 방법 정말 어려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고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육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다 했다는 이야기는 매번 방침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떼쓴 아이에게 매번 끌려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서로 다른 육아 정보의 홍 속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야 마음이 놓이는 우리 초보 부모들께서 제일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한 번 방향을 바꿀 때마다 모든 것은 새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다른 방법을 자꾸 도입하여서 일관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이는 스스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상사가 오늘과 내일은 물론 날마다 업무 방침을 바꾸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부모가 새로운 육아법을 도입하면 아이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때 쓰면 부모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란 기존의 방법을 또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다가 안 돼서 때 쓰는 것 때문에 아이 원하는 것을 다시 들어주게 되면 아이들은 때 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더 때를 쓰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때 쓰는 거 못 견디겠다면 딴 곳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다른 것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때 쓰면서 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들어주지 말고요. 때 쓰는 거 안 들어주면 자존감 상해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도 있는데 그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필요와 욕구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는 바로 들어줘야 되지만 욕구는 한 템포 늦춰서 아이 스스로 달래고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이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때 쓴다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게 되면 결국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서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 쓰는 거 해결하려면 우선 아이 우는 거 겁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 우는 거 겁내는 순간부터 부모는 아이에게 매달리게 되고 그 순간부터 부모가 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아 전문가들은 초보 부모들에게 아이 우는 거 겁내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이 울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우는 것 때문에 육아 방침을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떼쓰는 거 들어줄수록 성격 더 나빠집니다. 아이 운다고 내 세포 죽는다는 말도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육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1년에도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차 타면 위험하니까 차 타지 말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사고 나는 특별한 경우가 겁나서 차 타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부모가 아이를 우리나라처럼 과잉 보호하느라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데 아이 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울고 떼쓰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아이가 떼쓸 때는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그 결과도 단호하게 말해주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반복해서 납득시키려 하지 말고요. 떼쓸 때는 아이에게 엄마가 지시한다 하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생아 때부터 부모가 권위 있게 행동하고 아이가 부모의 권위 아래 만들어진 일상생활의 틀 속에서 안주하게 되면 더 잘 먹혀들어갑니다. 가족 중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더 떼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일 만만하고 제일 권위 없고 떼쓰면 제일 잘 먹히는 사람에게 아이는 떼를 더 쓰기 마련입니다. 행동치료를 비롯한 수많은 다른 방법들이 제시될 겁니다. 하지만 떼쓰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예전의 부모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은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거 하느라 머리 싸매고 노력해야만 떼쓰는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떼쓰는 거 고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한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아무리 떼써도 안 된다는 것을 이제부터 그리고 이게 앞으로 다시는 바뀌지 않고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그럼 아이는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가 되어서 더 오랜 시간 떼를 쓰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떼를 써도 얻을 수 없고 부모가 무관심한데도 아이가 계속 떼를 쓴다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가족 모두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떼쓰는 아이 고치는 지름길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족 하나 또 붙입니다. 육아는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큰 차이가 없고 대다수 나라의 육아법도 큰 틀에서 볼 때 육아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육아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의 전통 육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프랑스 육아와 따로 재우는 방법처럼 사소한 것을 빼고는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정말 많고 새로운 육아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히 많은 육아법들이 과거 누구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던 육아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육아법을 택할 것인가는 부모가 선택할 몫입니다. 하지만 어떤 육아법을 택하든 그게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고 부모 혼자서 크게 고생하지 않고도 아이를 서너 명 키울 수 있는 방법이어야 그게 정상적인 육아법입니다. 온 집안 식구가 다 달라붙어서 한두 명을 간신히 키울 수 있는 육아법이라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육아법이라도 따라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엄하게 키웠던 우리의 전통 육아는 지금처럼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어하는 부모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